이번에 시작이 됐잖아요. 일주일 됐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돼서 저희도 좀 이제 막 실감이 막 날까 말까 해요. 이제 대학생이 됐다는 게 이제 뭐 수강 신청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그 학교 선배들 만나는 얘기도 하고 요즘 과외도 해요. 과외하는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대학생이 됐나? 서로 이제 이런 실감을 사는데 대입 끝나고 나서 좀 풀어진 시간이 한 달 정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학교 일이 있으면 그래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지금은 이제 좀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습니다. 용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지원센터에 있었던 많은 부분들하고도 연결이 되기도 해요. 가장 핵심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인이 돼가는 목적에 있고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지원센터 와서 있었던 큰 변화 중에 몇 개를 찾아보자고 하면 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옛날식의 단어로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우리 애들하고는 스스로 계획하기와 스스로 실행하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계획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그걸 스스로 실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실행하게 만들어주느냐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맞아요. 지원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얻었던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동생한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요즘에 자연스럽게 되게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하죠. 저는 이제 나이 50줄에 들었고 이제 곧 대학생이 갓 된 아들 하나와 고등학생이 된 아들 하나 그래서 아내와 함께 4인 가정을 꾸리고 사는 50대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큰애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그 굉장히 심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 아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 하나 더 쌓은 그런 평범한 50대 가장이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나눌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그런 학부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큰아이 이번에 대학생이 된 저희 큰아이는 좀 독특한 데가 있었어요. 자기 주장이 좀 일찍 생긴 녀석?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좀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 1, 2, 3학년 1학년이나 2학년쯤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고집이 셌어요. 근데 이제 저학년 친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고집이 세면 반항적이고 말을 안 듣는 애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전향적으로는 착한 막 모난 친구거나 막 공격적인 친구가 아닌데 고집은 좀 셌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느낌이 그때 미약하게 이 친구는 되게 자기 주장이 좀 있는 애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혹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이거 생각이 되게 많은 애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게 역사책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확실히 기억나요. 이성계 위화도 해군 사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이성계는 되게 위대한 사람으로 배웠는데 나쁜 사람 아니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 군인이 가서 지키라는 나라는 안 지키고 돌아와서 왕을 다시 공격하지 않았냐 왕을 패하지 않았냐 아무리 봐도 나쁜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을 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이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친구의 질문 자체는 기승전결이 맞잖아요. 되게 합리적인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나도 안 던졌던 질문을 이놈이 하네. 사실 우리 학교 교육이 그런 질문을 할 여지를 되게 별로 주지를 않는데 이 친구가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맞네? 생각해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친구는 되게 자기 주장, 그러니까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납득을 해야 움직이는 그런 친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싹수가 되게 있다고 생각했죠. 그 사춘기가 오기 직전에 제가 우리 아이를 바라봤던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저는 그런 모습만 좀 가득했어요. 물론 이제 중학교 2학년 누구나 말하는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정말 이제 어려운 시기가 닥치긴 했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질문을 던지고 자기 생각이 되게 있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되게 좋았겠네요, 그때는. 어릴 땐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땐 그랬어요. 이제 결혼식장에 어릴 때 이제 막 입학하기 전이나 어릴 때 같이 동료 결혼식장 데리고 가잖아요. 가면은 우리 친구들이 저랑 우리 아이랑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남다르다고 그랬어요. 막 애정이 막 뚝뚝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 단계로 들어와서 이제
자만기를 들러오면 그게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사춘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진짜로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에도 아마 초등학교 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도 남자아이들은 이제 게임에 몰두하는 걸로 이제 변화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게임 하나만 오로지 머릿속에서 몰두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이고 나머지들은 다 옆에서 숙제는 했냐, 밥은 먹었냐 이렇게 해서 물어봐야 겨우겨우 하거나 아니면 물어봐도 눈 닫고 귀 닫고 사춘기 전에 좀 말이 통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하도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하고 막 이럴 땐 제가 가끔 데리고 나가서 꼰대처럼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꼰대짓이었죠. 진짜 꼰대짓이었죠. 가서 야 이거 공부를 좀 잘해야 돼. 왜냐하면 뭐 이렇잖아 하면서 이제 우리 아버님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쯤 그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게임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주변의 일상생활들이 조금씩 이제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 일종의 거래가 좀 가능. 그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도 굉장히 순식간에 다 읽고 여행 갈 때도 책 가방에 넣고 다니고 책을 읽고 책을 되게 좋아했었고 어려운 책도 좀 읽기도 했어요. 뭐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요즘 그 테레비 알쓸 신잡처럼 한 5, 6년 전에 지대의 넙야시라는 책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지적인 대화를 위한 얕은 지식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걔가 아마 중학교 때 2번 다 읽었을 거예요. 다 읽고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있었는데 하지만 그런 과정에 이제 점점 게임에 몰두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아마 1학년 하반기쯤 되니까 그런 거래가 좀 이제 가능해지지 않나. 뭐 책 한 권 더 읽으면 더 하게 해줄게. 아니면 뭐 숙제 다 하고 뭐 하면은 게임 뭐 30분 더 하게 해줄게. 이런 거래들이 아마 그때부터 이제 통하지 않게 되는 시기로 빠지게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춘기.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춘기라고 인식하는 시기는 그런 거래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래가 통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고 아이 표정도 이제 슬슬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그냥 본인도 대화가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부모님하고 이제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명확하게 느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또 그 과정에도 이제 사실은 저희도 그런 사춘기를 처음 맞아보는 부모잖아요.